성공! 훗! 네, 우리 집에 가시려는 경석쌤 제가 진짜 차 시동 옆에서 제가 껐어요. 꺼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허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늘 이렇게 남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제가 뭐 출연료도 지금 사실은 뭐 0원인데 그래도 아래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선생님 쓰신 책도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광고를 감사합니다. 해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능검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그것도 제가 링크로 네. 댓글 창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우리 최경석 쌤도 또 이렇게 가장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좀 어깨 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문제집 말고 네. 진짜 교양도서 10권을 썼거든요. 근데 10권 모두 다 청소년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교육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좀 애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책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모 책, 그건 참 같이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잖아요. 숙제 드릴게요. 같이 한번. 네. 자,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독서 어떻게 보면 시기별 독서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부모로서 엄청나게 공감을 했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큰 그림을 알면 네. 헨젤과 그레텔의 그 집 찾아갈 때 그 과자 부스러기 딱딱 애가 결국 집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그 거의 집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5학년, 6학년 때 부모는 이제 과연 아이의 독서에 관해서 무엇을 좀 봐야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명쾌한 건 잡지를 좀 익히십시오. 오! 잡지로 좀 가야 돼요. 무슨 잡지요? 부모님들 세대에서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주간지나 월간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주간지 월간지의 장점은 시사적인 흐름, 그 시대적인 흐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시의성이 있죠. 그 시사성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신문보단 깊이가 있죠. 나름대로 주요 섹션에서 이제 특집으로 뭐가 있고 쫙 또 있죠. 뭐 또 칼럼도 있고.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이제 지속성에 대한 얘기예요. 지속성인데 자 이제 3단계에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고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시죠. 이제 우리 아이가 과연 이제 올라가 잘할 것인가.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개념도 제가 이제 어려운 말로 고차원적 사고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요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제 잡지를 왜 하냐? 우선 제가 제일 싫은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소위 말하는 수학의 땡땡을 가르치는 건 뭐임? 이거는 무슨 시츄에이션?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깜짝 놀랐던 게 10살인데 그 네. D동에서는 그 네. 미적분 가르치더라고요. 뭐 하는 짓임? 네, 다음. 저는 정말 영재라면 가능하다. 두 번째. 오케이. 본인이 원한다면 가능하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 도대체 몇 명이나 있냐. 그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네, 진짜예요. 다만 선행이 필요한다면 바로 다음 학기 정도의 선행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퀴즈 나갑니다. 제가 아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그렇고 초등학생들도 되게 많이 봐요. 그런데 한국사를 초등학교 몇 년 때 가르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요? 때. 예. 한국사요? 4, 5학년 때 하죠. 그렇죠. 이제 거의 역시 학부모시니까. 네. 저희 4학년은 아니지만. 네. 근데 5학년이에요. 5, 6학년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역사가 사실 저도 그랬지만 역사 사극은 재밌지만 역사 어렵잖아요. 사실 저 굉장히 그렇죠. 역사 힘들었어요. 왕들 외워야 돼요. 저는 그냥 생업이니까 외우는 거고. 왕 나오고 그 시대 어떤 특징들 나오고 또 하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무슨 제도 나오잖아요. 암기할 거 되게 많고. 집사부 이런 거 아세요? 막 위화부 뭐 모르시죠? 뭐 전시과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어렵잖아요. 역사 어려워요. 아니 영어는 더 어렵지만. 아닙니다. 역사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학부모님들이 5, 6학년부터 이제 교육과정이란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 말고 교육과정. 어떤 교육과정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길이에 어떤 길을 갈 것이냐라는 건데 역사를 왜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3, 4학년 안 박아두느냐 고차원적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그렇죠. 거네요.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게 나오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쉽게 만화나 그냥 사극에서야 그건 쉬운 거고 역사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4학년 때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 구성원,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얘기들 하죠.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만 사실 역사라는 건 국가사잖아요. 여전히. 어떤 특정한 국가 시대 때 어떤 일을 했느냐에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고차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뭐 수학 영어는 뭐 말해야 뭐 더 그럴 필요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고차원적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얘가 중학교에 대한 입시 생각도 하면서도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할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뭘 할지 되게 몰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중앙에 하고 싶은 말은 좀 잡지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잡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대산맥이 있어요. 과학에서 대표적인 양대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 4글자 들어가는 이제 대표적인 양대산맥이 가면 있고 어느 도서관 가서 다 있어요. 참고로 거기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댓글로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 뭐 알아서 그냥 평가하시면 되는데. 공유해주시되 과도한 광고는 네. 좀 지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른 요즘 신생 그런 과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걸 왜 봐야 되느냐? 우선 정말로 이제 꾸준함이 가야 되는 거죠. 입시 사실은 별거 없잖아요. 수능 입시 핵심 뭐예요? 엉덩이잖아요. 누가 엉덩이를 의자에 오래 붙이고 있냐 이 싸움이니까. 수능은 좀 슬픈 면이 있어요. 네,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시적절하게 그 시대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라고 뭐 얘가 막 딱 막 먹고 고3처럼 공부하겠어요. 고3 돼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씩은 접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소위 말하는 입시에서 나오는 논구술 있고요. 요즘은 제시문 면접 30분 제시문 주고 15분 동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숨이 막 탁탁 막히네요.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걸 두 개를 보다 보면 시적절한 시의성을 갖고 가면서도 개념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 개념들이 조금 이제 글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생각할 거리들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부모님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 실제 문제 푸는 건 학교에서 학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이걸 좀 섞어줘야 돼요. 그럼 애가 흥미를 잃지 않고 쭉 갈 수 있어요. 이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잡지들이라든가 요즘은 EBS에도 그거 하더라고요. 월간 땡땡이 있더라고. 최근에 월간 입시라고 만들었던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저도 그런 세대였고 참고로 저는 수능도 보고 논술도 보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계속 도서관 얘기했잖아요. 도서관 진짜 핵심이네요. 네, 들어가자마자 그 잡지들이 딱 있어요. 신기하게요. 그 잡지들을 안 건드려요. 모르거나 귀찮은 거예요. 이제 이 영상 보고 나서 아마 사서분들 댓글 달지 않을까. 불티났어요 이렇게. 네, 바로 보시면 되는 것이 좀 있다. 그래서 잡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위한 것들이 그림보다는 글이 많은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애가 아무리 그림이나 좋아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텍스트 글이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도록 잘 이제 그렇죠. 부모가 네, 네. 독려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쓰는 용어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 국영수사 국영수과잖아요. 이 국영수사 국영수과에 대한 것들을 지난 2단계에서 제가 이제 70%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거의 80-90%로 가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릴 때 뛰어놀라고 할 때 공부시키고 그렇죠. 커가지고 또 놀려고 그러면 또 이제 여유가 없어서 못 놀리니까 네. 이 시기를 큰 그림을 보고 좀 잘 부모님들께서 잘 조율해야 조율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을 여전히 너무 이렇게 교육비 지출이 또 많은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사교육에서 또 나름대로 뛰어난 점도 있겠고 공교육에서 되게 잘한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많이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택이 나와요. 선택은 뭐 도서관에 가시든 학원을 보내든 학교 방과후 학교를 하든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요즘 학부모님들 잘 쓰는 표현으로 너무 많이 돌리시지 마라. 저도 수능 보고 논술 보고 했지만 저 또래 세대들 밤하늘 별 뜰 때까지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뇌라는 게 나름대로 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쉬고 다음 부분을 가는 거니까 너무 많이 돌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애 멀미 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꾸준함에 대한 얘기들을 남겼는데 그 꾸준함에 대해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잡지 말씀드렸으면 이제는 독서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정말로 거의 글로 다 가야 된다. 부모님 이제 슬슬 달력이나 아니면 이제 스터디 플래너 같은 것들을 조금씩 주셔야 돼요. 조금씩. 스터디 플래너 꿀팁이네요. 조금씩 나와야 됩니다. 이제 잘 못 적어요.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특히 이제 습관이 안 되는 학생들. 그래서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한 배분을 주시되 시간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학습량이 우선이어야 돼요. 시간이 우선이 되면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동안 수학이나 뭐 영어를 뭘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오버돼갖고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어떤 게 되냐면 답지 봐요. 엄마가 숨겨도 엄마 없을 때 학원 선생님 안 계실 때 답지 보거든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답답하지 않게 애가 충분히 시간을 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틀려도 다음으로 그래서 오답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배, 실천, 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분배는 당연히 스터디 플래너라든가 아니면 이제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하루에 얘가 해야 될 걸 짜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시간으로 짜시는 건 그건 고3이다. 시간을 하게 되면 애가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럼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걸 맞췄을 때 3단계가 좀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된다. 와 진짜 제가 지금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우리 애가 또 있으니까 더 이제 공감이 됐는데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까지가 쫙 뭔가 좀 잘 정리된 느낌이라서 네네. 바로 지금 녹화 끝나면 네. 집에 와이프랑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에 살짝 영재원 이야기 나왔던 그렇죠. 거는 오늘 좀 힘들겠죠? 너무 많이 하셨죠? 그러면 그거는 저도 또 양심이 있으니까 너무 털었어요. 그러니까 좀 회복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댓글하고 라이크 해서 좀 이렇게 상단으로 많이 띄워주시고 영재열에 대한 관심이 좀 폭발적이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경석쌤을 모시고 자 봐라 이렇게 원하고 있다 해가지고 한번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고 뭔가 이렇게 좀 보람을 느껴요. 막 이렇게 보람 뿜뿜. 그런 날 가야 된다. 가지 마요. 진짜 이게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 정말로 오늘 일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쌤도 하시는 일 다 잘 됐었으면 네. 좋겠고 책도 좀 한능동 화이팅. 많이 제가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더라고요. 네. 제가 홍공하면 다 같이 훗 어때요? 그게 저는 훈만 하면 돼요.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홍공 훗!